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스타그램 기본 화면 만들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화면과 유사한 구성을 만들 건데 지난번에 만들지 못한 화면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메인 스크린과 홈 스크린 중에서 하단에 있는 탭 구성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하단 바텀 내비게이션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실제로 메인이 되는 홈 스크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당 화면을 위젯 트리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위젯이 쭉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 클래스나 내용별로 조금씩 구분돼서 재사용 가능하던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젯을 사용한 화면을 구성한 이유는 이 카드를 통한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카드는 이 포스트를 하나의 카드로 두고 여러 개 데이터가 있으면은 카드를 쭉 새로 생성해서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각 안에 구성되는 세부적인 요소들은 이 카드 안에서만 화면에 잘 갖추어지면은 이상 없이 잘 표현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칼럼 아이템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 아이템은 가로로 쭉 이어지는 것을 칼럼이 쭉 이어지는 것을 각각 쭉 이어 붙여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세로로 나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각 칼럼에서 다시 재구성해서 데이터 요소를 로우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화면을 구성하게 되면은 정렬이나 좌표 맞추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화면을 구성을 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화면 구성 요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구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각각의 화면 구성 요소들에서 보면은 이 포스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포스트 프로필 이미지, 유저네임, 포스트 이미지,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 다음에 이 상세한 텍스트, 그리고 작성 일자를 기본 아이템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구성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각각을 세트로 해서 데이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처음 만들 때 이런 데이터 구성 요소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좋은 게 화면에 들어갈 요소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나중에 데이터를 실제 넣더라고 하더라도 이 직관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측에 있는 걸 그려가면서 다시 만들 수 있고 특히 재사용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중첩되지 않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각각 하나의 포스트로 봤을 때 해변가 화면, 그 다음에 산, 그리고 파스타로 세 가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포스트 이미지 들어가는 부분 위아래로 해서 칸을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모델에 따라서 카드를 통해서 글 목록을 출력을 하고 이 카드들을 리스트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 개수만큼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럼 안에 실제 카드 내용을 나열을 할 때 이 포스트 헤더, 리스트 뷰 안에서 카드가 있고 그때 그 칼럼에서는 포스트 헤더, 그리고 포스트 이미지, 그 다음에 포스트 푸터, 그리고 디스크립션과 데이트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면 세부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화면을 구성해 나가면서 채워가면은 계층화도 시킬 수 있고 코드를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
스크린 폴더를 생성을 하면서 코드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작성하던 코드에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번에는 메인 화면 안에 메인 스크린을 추가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라이브에 새 폴더를 삽입을 하고 여기서 스크린스라고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린 내용을 추가를 한 다음에 이 스크린에다가 홈 스크린이라고 하는 다트 파일을 생성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배포된 슬라이드를 통해서 코드 확인을 같이 하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드 작성을 위해서 상단에 필수로 필요한 마테리얼 패키지를 추가를 하시고 클래스 홈 스크린 그 다음에 stateful 위젯 state less 위젯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목록을 먼저 작성할 겁니다. 포스트 데이터 목록은 파이널 리스트로 맵이라고 하는 타입을 만들 건데 맵은 속성과 값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자료 구조로 이 맵이라는 요소를 리스트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고 이 리스트는 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스트로 변수를 지어 준 다음에 이 대괄호를 넣어서 배열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넣어서 각각 내용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먼저 같이 작성을 해보면은 프로파일 이미지라고 하는 속성으로 set images 안에 있는 프로파일의 디폴트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 네임은 유저 1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이미지는 SS의 images 안에 있는 post ex01 jpg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likes는 120번을 그리고 comments는 35를 그리고 description은 beautiful sunset at the beach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date는 작성한 날짜는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day ago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프로필 이미지, 유저네임, 포스트 이미지, likes, comment, description, date를 포함할 수 있고 각 요소를 콤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소문자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대소문자에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추가를 작성을 해 주시고 목록을 다음과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삽입을 하고 세미콜론을 꼭 넣어서 코드를 닫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그린 함수, 이 빌드 함수를 실제로 작성을 할 건데, 이 가로 위치에 주의해서 여러 가지 코드를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중첩된 가로를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고 코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카폴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 위젯을 하나를 크게 구성을 해서 이 스카폴드는 앱 바와 바디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앱 바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을 나타낼 수 있는 걸로 현재 홈이라고 하는 상단 타이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영역에는 리스트 뷰 빌더를 통해서 리스트 뷰에서 그려지는 내용을 통해서 화면에 표시를 할 건데, 이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개수만큼 화면에 표시해주는 위젯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이템 카운트와 그 아이템 빌더를 통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 카운트는 위에서 작성한 그 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의 길이만큼 카운트가 되고, 해당 각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이 패딩으로 먼저 감싸주도록 합니다. 내부의 일부 여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젯으로 해서 const edge 위젯은 내부에 8씩 여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딩 안에는 child를 통해서 카드 뷰를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각 화면 구성을 위해 카드 뷰를 포함하고 있고, 카드 뷰 안에는 컬럼이라고 하는 요소를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을 각각 나열이 가능하고, 이 children을 통해서 실제로 컬럼 내부에 있는 요소들을 코드로 구현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위젯을 실제로 그리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 함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필요하며 리턴 타입으로는 스카폴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폴드는 앱 바를 하나 가지고 있고, 앱 바 코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 앱 바 안에는 타이틀 텍스트는 텍스트 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거고, 얘는 홈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앱바 밑에는 바디를 통해서 리스트 뷰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리스트 뷰는 빌더를 통해서 가져갈 거고, 이 아이템 빌더를 가지고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빌더 안에 아이템 카운트를 먼저 삽입을 해줄 텐데, 포스트에 length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이템 빌더에는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텍스트와 인덱스를 반환하는 그 빌더를 만들어 줄 거고, 여기서는 리턴에 패딩을 먼저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 안에는 const edge inset 해서 8.0을 넣어 주시고, 거기에 있는 child는 카드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카드의 child는 컬럼으로 넣어 주시고, 이 컬럼에는 크로스 엑사이스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정렬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겠는데, 시작부터 아래로 쭉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hildren은 이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갈 부분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build post header 라고 만들어주고, 이거는 포스트에서 가지고 오는 인덱스를 통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데이터가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이 아이템 그 리스트 뷰를 통해서 이 포스트를 전달을 하면은
이 포스트 안에 있는 인덱스를 통해서 포스트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그 아이템의 각각의 순번을 알 수 있어서 이 인덱스 안에서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 값을 통해 위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footer 역시 작성을 해주시고 post description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build post date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포함하고 있고 안에 세부 요소로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덱스 이미지 안에는 포스트 이미지를 전달을 하는 것으로 데이터 전달을 마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빨간 줄이 뜬다고 하면은 패딩에 세미콜론이 필요하고 스카폴드에도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은 이제 그 각각 빌드 포스트에 대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빌드 포스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를 빠져나와서 여기다가 하나씩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닉네임 팔로우 버튼을 추가를 하는 위젯 빌드 포스트 헤더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맵 타입의 스트링 그리고 다이나믹으로 해서 포스트를 전달받게 되면은 이 맵 타입의 스트링 다이나믹 포스트는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리스트 타입의 포스트를 그대로 인자 전달을 할 거기 때문에 속성을 맞춰주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해주고 리스트에 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리스트 타일이라고 하는 위젯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 타일에는 리딩은 서클 아바타로 만들어 주시고 프로필 이미지를 바탕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에는 텍스트로 사용자의 이름을 전달을 해주시고 트레일에는 이제 우리가 팔로우를 넣을 건데 트레일에는 텍스트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두 가지의 요소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onPressed 함수 버튼 눌렸을 때는 아직 별도로 구현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해주시고 child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해서 follow라고 하는 요소로 그리고 follow 안에는 이 스타일을 텍스트 스타일을 통해서 색깔은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빌드 포스트 헤더는 다음과 같이 있을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빠졌죠. 스타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은 이 포스트 헤더에 대한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트 헤더 요소를 만들었고 각각 빌드 포스트 이미지 그리고 포스트 푸터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코드를 각각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화면들을 실제로 쓸 건데 우리는 이 화면에서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를 아직 추가를 안 했습니다. 실제로 추가하게 되면은 에셋 경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고 포스트와 프로필 디폴트를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셋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 pub/spec 파일을 열어서 우측에 있는 중간에 플러터 에셋 안에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파일 같은 에셋 폴더 같은 경우에는 파일 아래 비어있는 곳에 우클릭을 해서 새 폴더를 하게 되면은 상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 에셋 폴더를 우클릭해서 새 폴더를 추가를 해 주셔서 이미지라는 폴더를 다음과 같이 중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런 여러분의 프로젝트 에셋이라는 폴더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가 추가가 되고 제가 나눠드릴 이미지 파일들을 다음과 같이 해당 안에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걸로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실제로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pub/spec에 파일을 추가하기 이전에 폴더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파일 탐색기에 표시를 해주고 제가 나눠드릴 파일들을 복사를 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pub/spec 파일을 수정을 할 건데 pub/spec 파일 아래 보시면은 이 위에서부터 name description부터 해가지고 쭉 지나가다가 플러터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플러터라고 하는 요소 밑에 여기 예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에다가 직접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은 일단 아이콘이랑 폰트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한 다음에 이미지에 포스트 우리가 추가한 EX0, EX23 디폴트를 넣어줘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get package라고 하는 걸 눌러서 잘 불러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홈스크린에 함수를 모두 추가를 해 주신 다음에 홈스크린에 함수를 모두 추가를 해 주시면은 아래와 같이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아직 호출하는 코드를 불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import screens에 홈스크린 다트 파일을 import를 통해서 불러오도록 하고 이렇게 불러온 클래스를 우리가 각 탭 연결 위한 화면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언더바 스크린 스테이트 아래 화면 리스트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이 홈페이지 하나를 주석 처리해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홈 스크린을 호출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잘 실행되는 것까지 확인하시는 게 오늘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걸 천천히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오타나 이런 게 발생했다고 하면은 이런 괄호의 위치나 개수를 좀 같이 살피면서 코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구성이 되고 그 외에는 별도의 화면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드 보고 끝까지 완성해 주세요.